서울의 집값을 보다 보면 정말 미친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죠? 하락론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이제 진짜 집값은 폭락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도 꽤 오래 올랐으니까 이제 전세가도 거의 다 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전세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한동안은 서울의 집값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이유 영상에서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중소입니다. 썸네일에 걸어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2020년 10월에 아주 유명했던 한 기사의 사진입니다. 임대차 입법이 도입이 되면서 전세난이 엄청나게 심했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던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요. 당시에는 세입자와 시간을 맞춰서 5팀에서 6팀씩 줄을 서서 집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계약자를 고르던 일이 꽤나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아마 1, 2년 사이에 서울에서 다시 이런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앞에서 서울 집값은 하락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전세가에 있습니다. 전세가는 이미 70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워낙 긴 기간 동안 오르기만 했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를 만큼 거의 다 오른 것 같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전세가는 항상 올라왔습니다. 이건 통화량이 증가되면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임대료 역시 항상 오르는 방향으로 움직였던 거고요. 지금까지 70주 동안 올랐던 전세가는 전세대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일 뿐이었지 상승이라고 볼 만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상승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40년간의 연간 전세 상승률을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이를 살펴보면서 입주 물량이 전세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전세가는 지난 40년간 거의 항상 올라왔습니다. 거의 항상 올라왔고요. 딱 5번의 하락 구간이 존재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으로 1997년도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는 다들 아는 큰 이슈가 있었죠. IMF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거의 딱 1년 만에 하락분을 거의 모두 회복을 했고요. 이후 4년간 상승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003년에서 4년에 거의 전국이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이때 전국적으로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있었던 시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기에 입주 물량을 확인을 해보면 여기 이 점선이 예측 수요선인데요. 서울, 경기, 5대 광역시까지 모두 이 5년 동안에는 수요 대비 초과 입주 물량이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정책적인 요인들도 겹치면서 해당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꽤나 오랜 기간 하락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주 시기가 정리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다시 상승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잠깐 침체를 겪었고요. 그 뒤에 2017년까지는 아주 긴 상승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이 모두 하락세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입주 물량을 확인해보니 역시나 경기, 인천, 5대 광역시 모두 상당한 초과 입주 물량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일하게 해당 시기 전세가가 올랐던 서울은 수요 대비 입주 물량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인 2022년에 전국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때는 입주 물량이 아닌 금리의 급등으로 하락을 맞이했던 시기입니다. 금리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빠르게 오르는데 사실 시장이 버틸 재간은 없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긴 시계열로 보니 전세가와 입주 물량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전세가가 입주 물량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건 시장에서 입주 물량은 전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고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건 아주 큰 전세 상승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서울 상황은 이미 4년 넘게 공급 부족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정말 처참해질 예정인데요. 2000년대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수준의 입주 물량입니다. 아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6년부터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입주 물량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일반적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정비 사업의 경우 정말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더라도 10년은 걸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2011년에 취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던 박 시장님은 취임 초기부터 재개발을 가로막는 데 주력합니다. 심지어 재개발 구역의 해제를 위해서 세금까지 지원을 해요. 결론적으로 재임하는 9년의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역의 재개발을 무산시키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떠나던 2011년 정비구역은 총 540곳이었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재임기를 지나면서 147곳만 남게 됩니다. 총 393곳이 사라진 건데요. 이 구역들은 한 구역에 600세대
20세대씩만 잡더라도 서울에 24만 채 가까운 아파트 공급을 말살한 겁니다. 이 해제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제되기 시작을 했으니 착공부터 입주까지 13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의 여파가 26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향후 10년간 아파트 공급을 메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 돌아오자마자 신통과 모아타운 같이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의 신규 주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역시 10년은 걸릴 일입니다. 주택시장의 공급은 단기간에 조절이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이념에 의한 정치적인 선택이 너무나 큰 사회적인 비용을 치르게 할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비용의 희생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아마 하락론자들의 영상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실 거예요. 듣다 보면 정말 그럴듯한 논리에 빠져들게 될 거예요. 저 역시 그랬던 시절을 지나왔지만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상향해왔던 시장입니다. 내가 지금 하락을 믿으며 무주택자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장기 하락 역사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 실거래가와 호가의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면서 매입을 하려던 분 역시 매매하기가 좀 망설여지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본인이 마음을 먹었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돌아가지 않으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기간 동안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앞으로 입주 물량이 정말 부족해질 예정이고 그로 인해 전세가가 지금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세가는 집값의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값 역시 폭락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올해 12월에는 그 유명한 12,000세대의 둔촌주공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서울은 이 시기 동안 어느 정도 침체기나 조정을 거쳐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유명하신 하락론자들이 다시 벌떼같이 나오실 거고요. 이 시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이번 영상 준비를 해봤고요. 내년 상반기는 올해와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아직 오르지 못한 수도권이나 서울 중하급지의 갭매우기 시장이 벌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만약 침체나 하락이 온다면 아직 오르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한번 엿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